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웰빙 생활건강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다 라는 건강보고서를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내 몸속 100명의 의사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증강에 있음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 방송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또한 날마다 업로드되는 건강정보로 구독자님의 삶은 늘 지혜와 건강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 빨간색 구독 버튼과 왼쪽의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웰빙 100세 시대 생활건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감기를 치료하려면 초기에 약을 먹는 게 좋은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으로 실제 특별한 치료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흔히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약은 감기로 인한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입니다. 실제 치료제라기보다 증상을 억누르고 감추는 대증요법일 뿐입니다. 콧물, 기침, 인후통 등 감기는 200여 종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증상이므로 이런 증상은 감기약, 즉 기침 억제제나 진통소염제,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약간 호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약을 먹는다고 해서 감기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더 빨리 없어지거나 감기의 이완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종종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쓰기도 하는데 이는 감기의 회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2차적으로는 발생하는 세균성 합병증의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후에 낫는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감기로 인한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의 사용은 감기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에 의한 독성으로 인한 간이나 심장 등 몸속의 다른 장기의 손상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몸이 아프다고 칼 루이스가 되어 집 앞 편의점 가듯 병원으로 달려가 약이나 주사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기는 느낄 감자에 기운 기자, 즉 기운이 없는 그 자체이므로 기운을 차릴 수 있는 조치가 진정한 감기 치료제인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따뜻한 꿀물을 먹고 이불 속에서 땀을 흘리며 한숨 자는 등 쉬는 것이 최고의 치료제라 할 것입니다.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의사들조차 소주에 매운 고추를 섞어 마시고 이불 속에서 땀을 흘려 피로를 풀고 열로서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어 약 복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 이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왜 그들은 감기약을 먹지 않을까요?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더 망치고 잦은 약 복용의 부작용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계속 약을 먹게 하는 나약함에 길들여지는 잘못된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보다 감기를 비롯한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부작용 없는 최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소에 질 좋은 소금과 물의 섭취를 통해 몸속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것이고 또한 적정량의 비타민 C와 알칼리성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몸을 알칼리화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산 등으로 근육을 단련해 체일의 생산 및 저장 공간을 높이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서양의학의 선구자 히포크라테스는
내가 체온 2도만 높일 수 있으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했습니다. 체온이 1도 높아지면 기초대사량은 12% 높아지고 면역력은 올 6배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은 어떻게 될까요? 3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위를 높이는 것이 최고이고 체위를 높이는 데에는 운동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 운동 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걷기 운동이 최고라 할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다시 말하기를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고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 했고, 동의보감을 쓴 허주는 건강하려면 약보다 음식을 중히 여기고 음식보다 보행을 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짭짤한 음식 섭취입니다. 미네랄 성분이 거의 없는 일반 정제염이나 암염이 아닌 천일염으로 요리한 짭짤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의사들의 소금은 만병의 근원이라면서 매번 싱겁게 외치는 말에 세뇌되면 내 건강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필수 불가결한 영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병을 앓고 있거나 입원 치료 중인 암, 당뇨병,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각종 병을 앓고 있는 대부분 사람의 혈액 속 염도는 정상인의 0.9%에 훨씬 못 미치는 0.2에서 0.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평소 질 좋은 천일염을 사용하여 짭짤하게 음식을 섭취하는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맨 먼저 처방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링거주사이고 이는 영양제도 포도당도 아닌 순수 0.9%의 희염수, 그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매번 심근계를 외치면서 사람들의 몸을 차갑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원하면 이 링거액 주사를 3팩 정도를 맞는데 한 팩이 1000ml의 물에 소금 9g을 사용하므로 WHO 소금 권장량 5g을 훨씬 웃도는 27g의 소금이라는 사실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늘 의사들은 싱겁게 저염식, 무염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소금 제한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 염도가 낮으면 영양이나 전해질의 운반이 되지 않아 결국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의료의 업무적 형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식자청은 의사들이 싱겁게 외치는 것은 거구격 제약회사가 WHO를 통한 교묘한 상술에 따른 업무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기를 치료하려면 초기에 약을 먹는 게 좋은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 치료력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면의 소금 제한론에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듯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을 통하여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생활건강TV였습니다. 다음에는 조미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